만약 내가 말한다면 이 제곱마일이 넘는 전체 호수가 단 하나의 작은 구멍으로 사라졌다고. 수색이나 수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배, 나무, 건물이 사라졌다. 다음 날 남겨진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어떻게 순진한 채굴 작업이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소용돌이를 초래했을까? 그리고 그것이 남긴 끔찍한 변화는 무엇일까? 재앙이 발생하기 전 페인 호수는 루이지애나 남부의 조용하고 얕은 호수에 불과했다.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람을 즐기며 해양 석유 시추 작업자들이 그들 아래에 다가오는 재앙을 알지 못한 채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호수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었다. 소금돔이라는 깊은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지질 구조물이었다. 루이지애나는 이 소금돔이 최소 128개가 존재하며 이는 한때 이 땅을 덮었던 선사시대의 바다의 유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채굴하거나 드릴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돔이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수년 동안 호수 근처의 작은 공동체인 제퍼슨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이 땅을 신뢰해왔다. 그들 중 일부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며 비옥한 토지를 경작하고 인근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소금 광산에서 일했다. 이 광산은 호수 깊숙이 뻗어있는 방대한 지하 네트워크였다. 일상적인 날로 시작되었지만 단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바꿀 뻔했다. 그날 아침 물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경고 신호도, 진동도, 사이렌도 없었고 몇 시간 후에 호수가 작은 구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자연이 가장 기괴하고 무서운 재난 중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불길한 소리가 장비에서 울려 퍼졌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다. 이 호수가 스스로 무너진 원인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 사고였을까? 아니면 더 깊은 뭔가가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 나와 함께 해보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논리를 무시했고 그것을 목격한 모든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다. 1980년 11월 20일 해가 페냐 호수 위로 떠올라 고요한 수면에 황금빛을 던졌다. 가벼운 바람이 사이프러스 나무 사이를 지나갔고 그 뿌리는 수세기 동안 호숫가를 붙잡고 있었다. 물 위에는 텍사코의 유정이 우뚝 서 있었고 그 금속 구조물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드릴링 팀은 총 12명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또 다른 일상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 아래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아침 30시에 드릴이 호수 바닥 아래 깊은 곳을 뚫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걸렸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다. 장비가 자주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풀어보려고 했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며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렸다. 단일 균열 소리가 장비 아래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맨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한 시추 플랫폼이 기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겨우 몇 도였다. 그 다음은 더 많이, 또 더 많이. 철강이 삐걱거리고 신음하며 위험하게 물 쪽으로 기울어졌다. 승무원들은 반응할 시간이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움켜잡고 무선전화와 도구를 챙겨 달려나갔다. 그들은 플랫폼의 가장자리로 뛰어가 보트에 몸을 던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외쳤다. 그들 뒤에서는 플랫폼이 마지막으로 금속성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순간 그것은 사라졌다. 150톤의 구조물,
거의 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 10피트도 되지 않는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호수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이상한 쿨렁거리는 소리가 물속에서 올라왔다. 시추가 있었던 곳에서 서서히 소용돌이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물결처럼 보였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작업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전체 석유 시추 플랫폼이 공중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호수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일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무서운 재앙으로 남을 것이다. 계속 주목해주세요. 처음에는 호수가 조용했다. 플랫폼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낮은 우르릉 소리가 물 위에 메아리쳤다. 그러고 나서 쿨렁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호수의 중앙, 시추 플랫폼이 있었던 자리에서 물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욕조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듯하게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점점 빨라지고 더 시끄럽게, 더 강력하게. 몇 분 만에 폐근 후 호수가 스스로 사라졌다. 구경꾼들은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 평화롭고 고요했던 그 호수는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소용돌이로 변모하며 거대하고 소용돌이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배들이었다.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수산업에 종사하던 어부들은 여전히 물 위에 있었다. 그들의 배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반응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목격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다음으로 사라진 것은 육지였다. 한때 단단했던 호수의 해안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면적의 땅, 나무, 습지, 부두가 사라지며 소용돌이치는 심연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제퍼슨 섬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사람들, 그 해안선을 수없이 걸어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바지선들이 다가왔다. 11대의 거대한 바지선이 드릴링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연결 운하에 정박해 있었고 안전하다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소용돌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하나씩 바지선들이 정박지를 벗어나 호수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운하에서 일하던 남자들은 물의 힘에서 도망치려 애썼고 장비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쇼어로 뛰어내렸다. 간신히 도착했지만 소용돌이의 힘은 막을 수 없었다. 62톤의 예인선이 필사적으로 물살과 싸웠고 엔진이 울부짖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몇 분 만에 배를 포기해야 했고 무력하게도 선박이 통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볼텍스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든 논리를 뒤집었다. 소용돌이에 의한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해져서 델칸보르 운하의 흐름이 역전되었고 그로 인해 멕시코만의 염수가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끌려 들어왔다.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호수 전체가 사라졌다. 34억 갤런 이상이 증발하고 50에이커의 땅이 사라졌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과연 어떤 힘이 단 몇 시간 만에 호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힘이 기름 시추기와 바지선, 심지어 땅 자체까지 없앨 수 있을까? 그 답을 알려주기 전에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10초만 시간을 내어 알림벨을 눌러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쇼를 여러분께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루이지애나, 텍사스, 그리고 멕시코만의 많은 지역 아래에는 표면 아래 깊이 숨겨진 거대한 소금 기둥들이 있다. 이들은 폭이 5마일, 깊이가 3만 피트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형성물은 고대의 바다가 이 땅을 덮고 있었을 때 형성된 소금돔으로 알려져 있다. 수백만 년에 걸쳐 물이 증발하면서 두꺼운 소금층이 남겨지고 무거운 암석과 퇴적물 아래에 묻히게 되었다. 그러나 고체 베드록과 달리 소금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움직인다. 소금은 위에 밀집된 암석보다 가벼워서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 밀어 올려져 지하에서 돔 모양을 형성하게 된다. 이 돔들은 때때로 위에 있는 땅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만 놀랍도록 약할 수도 있습니다.
방해를 받으면 이동하거나 갈라지거나 심지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이크 페냐 아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수년간 두 개의 회사가 호수 아래에서 작업해왔습니다. 텍사코 오일은 석유를 채굴하고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는 지하 소금 매장지를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단 몇백 피트의 암석으로 분리된 같은 지역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20일 텍사코의 채굴팀이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위치를 파야 했지만 계산 실수로 인해 그들의 드릴 비트가 지하 소금 광산의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광산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지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드릴이 소금돔 내부에 비어있는 동굴을 뚫고 들어가 즉각적인 파열을 일으켰습니다. 몇 분 안에 호수의 담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유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호수의 물이 광산으로 쏟아지면서 소금 기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기둥은 방대한 지하 터널을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없어진다면 광산의 지붕은 카드집처럼 무너져 호수 아래에 거대한 공허가 생겼습니다. 그 공허가 충분히 커지자 중력이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호수 전체 수십억 갤런의 물이 그 구멍으로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소금돔은 여전히 굴착되고 채굴되며 심지어 천연가스와 석유 저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미 에너지부는 여러 주가 전략 비축 석유를 저장하기 위해 지하 소금 동굴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페냐 호수는 끔찍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지하 구조물에서 잘못된 계산이 발생할 경우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페냐 호수가 사라진 것처럼 또 다른 호수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유사한 소금돔 붕괴가 과거에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소금돔 근처에서의 굴착이 여전히 허용되어야 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나 소용돌이가 마지막 물을 배수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타는 무언가가 말이죠. 배수된 호수가 어떻게 갑자기 불길에 휩싸일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몇 시간 동안 페냐 호수의 소용돌이는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굴착 기계, 11척의 바지선, 수에이커의 땅, 그리고 나무들. 심지어 전체 섬이 시면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운 낚시터였던 호수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억 갤런의 물이 붕괴되는 소금 광산으로 사라질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롬키지 폭발이 음산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호수 아래에서 고압 가스 파이프라인이 파열되었습니다. 그 위에 물의 무게가 사라지자 거대한 천연가스 주머니가 빠져나와 표면으로 솟구쳤습니다. 몇 초 만에 이스케핑 가스 이그니티드 되었습니다. 불기둥이 천몇백 피트 높이로 치솟았다. 화염은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 그 사이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평소에는 레이크 페냐에서 멕시코만으로 흘러가는 델캄브르 운하가 역류하고 있었다. 이 소용돌이는 강력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내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염수인 바닷물을 끌어들였다. 몇 시간 만에 164피트 높이의 폭포가 형성되어 루이지애나 역사상 가장 높은 폭포가 되었다. 호수에서 평생을 보낸 어부들과 지역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한때 얕던 낚시터는 바다와 같은 깊은 심연으로 변했고 멕시코만에서 유입된 갑작스러운 염수와 함께 더 이상 레이크 피뉴어는 담수 호수가 아니었다. 레이크 피뉴어의 평균 깊이는 10피트에 불과했지만 몇 시간 만에 염수로 가득 찬 200피트 깊이의 분지로 변모하여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었다. 호수 안팎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해버렸고 그곳에는 원래 있던 집들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분화구만 남았다. 오늘날에도 이 호수는 염수와 담수가 섞인 이상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주변 풍경과 맞지 않는 깊이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한 사고였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법적 결과에 대해 바로 알아보자. 불은 꺼졌고 소용돌이는 멈췄다. 물은 돌아왔지만 제퍼슨 아일랜드 주민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땅은 사라졌다. 55명의 소금 광부들은 운 좋게 탈출했지만 그들 뒤로는 터널이 무너지고 있었다. 호수에 의존해 어업과 관광을 하던 가족들은 썩은 물이 고인 실핏줄 같은 구멍만 남겨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누가 책임을 져야 했을까? 한쪽에는 텍사코 오일과 그들의 하청업체인 윌슨 브라더즈 코퍼레이션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소금돔을 채굴해온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있었다. 몇 달 동안 텍사코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들의 시추 작업이 붕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는 텍사코의 계산 오류가 광산의 지붕을 손상시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반박했다. 조사자들은 시추 기록, 광산 청사진, 목격자 진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텍사코의 작업팀은 잘못된 곳을 시추했었다. 좌표는 단 몇백 피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소금돔처럼 섬세한 지질 구조에서는 몇백 피트가 안정성과 재앙의 차이였다. 텍사코 오일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솔트에게 4,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결국 이 재단은 1,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이는 당시 루이지애나 역사상 가장 큰 산업 배상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를 겪어낸 사람들에게는 어떤 돈도 그 사건을 되돌릴 수 없었다. 지역 어부들에게는 그 손실이 엄청났다. 그들이 생계를 위존하던 호수는 이제 너무 깊고 너무 염수가 섞여 있으며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전체 어류 개체군이 사라졌고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붕괴는 64에이커가 넘는 해안 재산의 파괴를 의미했다. 토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라이브 오크 재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200만 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는 단순히 수표로 대체될 수 없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들은 그들의 재산이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소금돔은 석유와 가스 저장소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은 해결되었고 호수는 영원히 변했다. 하지만 팽기어 호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십 년 후 새로운 채굴 프로젝트가 역사가 반복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팽기어 호수는 단순한 기이한 사고가 아니라 경고였다. 비록 외관상 견고해 보이는 소금돔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이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한때 담수어로 가득했던 호수는 알아볼 수 없는 염수가 가득한 심연으로 바뀌었고 그 깊이는 200피트에 달하며 바다보다 더 짠 상태가 되었다. 그 섬세한 생태계는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수세대에 걸쳐 번창했던 어류 개체군은 사라졌고 한때 해안에 둥지를 틀던 새들은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다. 그러나 팽가 호수만이 소금돔이 모든 것을 바꾼 곳은 아니었다. 2012년 팽가 호수의 붕괴로부터 30년이 넘은 시점에 작은 루이지애나 마을인 바유콘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 아래에서 깊고 비자연적인 굉음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뜰은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완전한 나무, 도로, 땅이 사라졌다. 원래 단단한 땅은 갑자기 750피트 이상 깊이와 거의 40에이커에 달하는 커다란 구멍으로 붕괴되었다. 그 원인은 팽가 호수 아래에서 붕괴된 것과 같은 종류의 실패한 지하 소금돔 동굴이었다. 이 시추 작업을 책임지고 있던 텍사스 브라인사는 수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상태였다. 바유코너 마을 전체가 거주 불능 지역으로 선언되었고 여러 세대 동안 그곳에 살던 가족들은 강제로 대피해야 했으며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 소금돔은 루이지애나의 문제만이 아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소금돔 재앙은 1968년 루이지애나의 벨아일에서 발생했다. 펜가 호수나 바유콩과 달리 이 재앙은 지면 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동 중인 소금 광산의 깊은 곳에서 발생했다. 그해 21명의 광부가 1200피트 이상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었을 때 광산의 벽이 갑자기 휘어지기 시작했다. 터널 깊은 곳에서 붕괴가 시작되었고 몇 초 안에 지붕이 무너졌다. 갇힌 남자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었고 전체 광산은 물, 진흙, 파편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루이지애나 역사상 최악의 광산 재해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취약한 소금돔에서 고압 자연가스를 채굴하고 저장하고 있다. 바유콘은 2012년, 레이크 페나는 1980년, 벨이슬은 1968년의 사건이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재해가 수십 년 간격으로 발생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소금돔은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지하 소금 동굴을 사용하여 석유, 천연가스, 심지어 독성 폐기도 저장하고 있으며 2024년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최소 160개의 소금돔 저장 동굴이 작동 중이며 그중 일부는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각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같은 질문이 계속 남는다. 또다시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우리 아래의 땅이 무너지는 공허로 변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 소금돔 근처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겠는가? 댓글로 알려줘. 그리고 진짜 미스터리는 이렇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레이크 피너 아래에서 여전히 시추와 저장 프로젝트가 제한되고 있다. 레이크 피그너 사건이 일어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 해안을 여전히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이들에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에너지 회사들은 루이지애나의 소금돔을 천연가스의 지하 저장소로 사용해왔다. 그 중 하나인 AGL 리소시즈는 레이크 피그너 근처에서 운영되며 취약한 소금 형성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지하 깊숙이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피뉴어 호수는 이미 한 번 붕괴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고 있다. AGL 리소스는 소금돔을 저장소로 이용해왔다. 4,000명의 주민들이 소금물 침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만약 더 많은 동굴이 생성된다면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호수 근처의 제퍼슨 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의 주민들은 수년간 추가 확장에 반대해 싸워왔다. 그들은 1980년에 발생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전체 호수가 작은 구멍으로 사라졌고 바지선이 통째로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던 곳이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면서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이 되었다. 이제 그들은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2024년 루이지애나 자연자원부는 추가 굴착이 소금돔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또 다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동굴벽이 무너지면 결과가 심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싱크홀을 유발하거나 갇힌 가스를 방출하거나 심지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위한 허가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또 다른 대규모 붕괴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또 하나의 커지는 문제인 소금물 침입이 있다. 만약 그들이 10곳 대수층에서 담수를 지속적으로 채굴한다면 수천 명의 주요 수원도 소금으로 오염될 수 있다. 10곳 대수층은 루이지애나 수백만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저장 동굴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소금을 용해하면서 주민들은 염수가 지하 수층으로 스며들어 물이 마실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싱크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지역사회는 시위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해왔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확장을 중단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간청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러한 저장소들이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레이크 파그니에에 대한 전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 나라의 다른 소금 돔들의 미래는 어떨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이 질문의 답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단 몇 시간 만에 레이크 파그니에는 평화로운 낚시터에서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변모했다. 가족들이 한때 낚시를 즐겼던 장소가 이제는 바다보다 더 짠 심연이 되어 기름 시추 장비와 바지선, 심지어 땅 자체의 잔해가 흐릿한 심연 아래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논리를 거스르는 재앙이다. 호수가 사라졌고 광산이 무너졌으며 소용돌이가 강력한 힘으로 철강과 땅을 없앴다. 그러나 피해는 호수의 새로운 깊이보다 더 심각했다. 55명의 광부가 탈출했지만 그들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어부들은 생계 수단을 잃었고 가족들은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땅을 잃었다. 제퍼슨 아일랜드 주민들은 단순히 재앙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질문들로 남겨졌다. 어떻게 단순한 계산 실수와 잘못 놓인 드릴비트가 이런 사건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팽기어 호수의 이야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사례로 인간의 야망과 자연의 원초적 힘이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교훈으로 제시한다. 한때 얕은 담수 호수였던 이곳은 이제 1300피트 이상의 깊이로 치솟았다. 주변 경관은 영구적으로 변화하여 수십 에이커의 땅과 나무, 전체 구조물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번창하던 커뮤니티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부분은 자연이 단순히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다. 붕괴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11척의 침몰한 바지선 중 9척이 재부상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이 거대한 강철 구조물들은 심연의 바닥으로 끌어당겨졌지만 경고 없이 호수가 다시 그것들을 스피드아웃했다. 이미 생각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이상하고도 마지막 반전이다. 작용하는 힘들, 부력, 지질 변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지하 요인들은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고 오직 추측만을 남겼다. 지금도 팽기어 호수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그 깊이는 정상적이지 않으며 생태계는 아직도 회복 중이다. 그리고 표면 아래 과거의 잔재들이 묻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재난을 더욱 오싹하게 만드는 것은 그 함의이다. 팽기어 호수의 붕괴는 단지 고립된 이상 사고가 아니라 경고였다. 이 사건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땅에 숨겨진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소금 구멍은 계속해서 굴착되고 채굴되며 가스 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밑에 잠재해 있는 또 다른 재앙의 가능성은 언제 일어날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의 잘못된 계산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를 촉발했습니다. 다른 숨겨진 빈 공간, 잊혀진 터널, 과소평가된 약점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냐 호수가 한순간에 삼켜질 수 있다면 또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자연이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허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하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멋진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구독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곧 뵙겠습니다.